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항공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LCC 업계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 LCC 업체들이 다 자본 잠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그 제주항공이 그 무상감자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유상증자를 하겠다 하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제주항공의 그 감자하고 증자 계획이 그 발표된 이후에 삼성중공업하고 아주 판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제주항공의 감자와 증자가 삼성중공업하고 판박이인지, 그리고 삼성중공업하고 제주항공의 감자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자, 제주항공 차트가 이렇습니다. 최근에 여기가 7월 7일 날 장 마감 이후에 그 무상감자 공시가 나왔고, 7월 8일 날 바로 그 무상감자 공시의 영향으로 이렇게 주가가 개하락해서 이렇게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무상감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증자도 대개는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주항공의 감자하고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악재와 또 악재의 결합이기 때문에 제주항공의 앞으로의 주가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자, 무상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회계적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잉여금이 발생됩니다. 그 자본잉여금을 활용을 해서 회사가 안고 있는 결손금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장부상으로 나타나는 변화일 뿐, 무상감자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 새로운 그 현금 유동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장부상의 이벤트, 회계상의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는 실질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운영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실질 운영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주항공하고 삼성중공업이 판박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감자 이후에 증자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감자를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것. 이것은 주로 코스닥 기업에서 조금 재무적인 상황이 안 좋은 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자, 제주항공이나 삼성중공업 모두 무상감자를 하는 방식이 액면가 조정 감자라고 하는 방식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무상감자를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과 액면가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액면가 조정 감자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주식 병합 감자를 선택하는데, 이렇게 액면가를 감액하는 방식의 감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갈까요? 자,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액면가가 5,000원이고 발행 주식수가 10주인 기업이 있다 그러면 자본금은 이렇게 곱해서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다. 근데 우리가 감자다 하는 것은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을 감소를 시키려면 이렇게 발행 주식 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액면가를 낮추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우선은 발행 주식 수를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자, 이 100주 중에서 90주를 무상으로 소각한다 그러면 5,000원 곱하기 90주 하게 되면 45만 원의 감자가 생기게 됩니다. 감자가 되죠. 근데 이렇게, 자, 주주들에게 땡전 10원 하나 안 주고 주주들로부터 90주를 걷어들여서 소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감자 차익이 발생됩니다. 이 감자 차익을 우리가 그 자본잉여금의 한 종류인 거거든요.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의 한 종류인데, 이 자본잉여금은 회사 결손금 해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90주를 무상으로 소각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10주를 한 주로 병합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10대 1 감자죠. 자, 100주가 있는데 10주를 같은 5,000원짜리 액면가의 한 주로 병합을 해버린다. 10대 1로 감자를 하게 되면 남는 발행 주식수는 10주밖에 안 남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본금은 5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든다. 자, 이렇게 10대 1 감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를 합니다.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주가는 인위적으로 10배 높게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어떤 회사의 주가가 10,000원인 상태에서 자, 10대 1 감자를 한다. 10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한다. 그러면 감자 과정에서 이 회사의 주가는 곱하기 10을 해서 10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감자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주주 가치의 변동이 없다. 자, 이론적으로는 주주 가치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10대 1 감자를 해서 주식이 한 주로 줄어들어도 그 한 주의 그 가치가 10만 원으로 일단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주주 가치의 변동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면 또 감자가 되게 되죠. 자, 발행 주식수는 그대로 100주로 두면서 액면가만 500원으로 하게 되면 자본금은 5만 원이 됩니다. 자, 45만 원의 감자가 일어나죠. 자, 감자 차익이 그만큼 발생됐다 그겁니다.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이니까 회사의 결손금 해소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액면가 조정 감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주항공이나 삼성중공업이 선택한 방법이 이런 액면가 조정 감자인 것인데, 액면가 조정 감자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주식 병합 감자를 선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왜 액면가 조정 감자를 선택을 했느냐? 자, 제주항공의 최근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아마 이 저점이 한 17,000, 8,000원 정도 될 거고, 여기 고점이 한 27,000, 8,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좀 흘러내렸고, 또 무상감자 공시 때문에 또 주가가 흘러내려서 한 23,000원 정도의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17,000, 8,000원에서 28,000원권 내에서 이렇게 움직인 주가인데, 자, 이번에 무상감자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매 거래 정지가 되고, 매매 거래 정지가 끝나고 거래가 재개되면, 자, 만약에 매매 거래 정지 직전에 주가가 23,000원이었다 그러면 거래가 재개될 때는 23,000원 곱하기 5를 해서 115,000원을 기준 주가로 하여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제주항공이 무상 감자를 하고 다시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그 회사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죠.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회사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만 원대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감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 주가가 11만 5천 원의 기준 주가를 가지고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면 이 주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주가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이 주가가 감자 이후에 조정된 주가가 그대로 유지되어도 좀 시원찮을 판인데, 이렇게 뭐 올라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유지라도 되어 가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게 되면 주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막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주들이 감자를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감자를 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게 조정을 해도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거나 유지되기보다는 흘러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이 주주들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주주들이 감자탕을 끓인다 그러면서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제주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만 원대의 주가가 유지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10만 원, 9만 원, 8만 원, 7만 원으로 만약에 흘러내린다고 하면 이 주주들의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게 됩니다. 그 제주항공은 또 감자 이후에 증자까지 해야 되는데,
증자까지 추진해야 되는 마당에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게 되면 주주들의 민심이 굉장히 흉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제주항공도 그렇고 이렇게 그 주식 병합 감자보다는 원래의 주가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가는 액면가 조정 감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항공의 자본 구조를 한번 보면, 자, 올해 1분기 말에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본 총계가 1372억인데 자본금은 1925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도 오히려 더 작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자본 잠식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올해 1분기 말에 이미 제주항공은 자본 잠식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자본 구조 개선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 때문에 이렇게 감자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감자 전과 후에 주식수가 이렇게 변함이 없죠. 감자를 하는데 전후에 주식수가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액면가 조정 감자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는 유상증자입니다. 이 액면가 조정 감자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자, 주식 병합 감자를 하게 되면 그 주식 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다시 주식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액면가 조정 감자를 하게 되면 주식 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다시 유상 증자를 통해서 주식 수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그 EPS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액면가 조정 감자를 하게 되면 주식 수가 과다하게 되어서 그 EPS가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중공업이 그 액면가 조정 무상 감자 결정 공시를 했을 때 그때 회사 IR 자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액면가 감액 방식으로 감자를 하는데, 이런 방법은 발행 주식 수의 변동이 없어서 주주 가치 훼손을 하지 않고 자본 구조 개선이 가능하다. 자, 액면가 감액의 경우 자본 구성만 변동되며, 다시 말해서 줄어드는 자본금만큼이 자본 잉여금으로 바뀌는 식으로 자본 구성만 변동되며 주식 수는 유지가 되고 회사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서 주식 가치의 변동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자, 여러분, 그 감자는, 무상 감자는 액면가 조정 방식이건 주식 병합 방식이건 이론적으로는 주주 가치의 변동이 없습니다. 자, 주식 병합 방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자 비율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주주 가치, 주식 가치에는 훼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방식의 그 감자를 하건 이론적으로 감자는 그 주식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지, 액면가 조정 감자를 한다고 해서 뭐 주식 가치의 훼손이 없고 주식 병합 감자를 한다고 해서 주식 가치의 훼손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액면가 조정 감자는 가치 훼손이 없고 병합 감자는 가치 훼손이 있다면 무조건 액면가 조정 감자를 하도록 해야죠. 주식 병합 감자는 못 하도록 막아버려야죠. 주주 가치를 이론적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런 방식의 감자가 있다면 그것은 못하게 막아야 되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 이후에 주식 병합 감자를 한 이후에 조정된 그 주가가 유지될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액면가 조정 감자인 경우에는 그나마 주식 가치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은 덜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그 전에 이어져 오던 주가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가기 때문에, 비록 감자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다소 조정은 될지라도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 반면에
주식 병합 감자는 감자 비율이 크면 많이 이렇게 조정됐다가 이 주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질 때는 주주들에게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주주 가치 변동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액면가 조정 감자가 좀 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감자 이후에 유상증자까지 연결되어 버릴 때는 액면가 조정 감자의 경우에는 주식수가 무진장 늘어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당 EPS가 이렇게 굉장히 큰 악영향을 받는 그런 큰 점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감자 방식에 따라서 어떤 감자 방식은 주주 가치 훼손이 있고 어떤 감자 방식은 주주 가치 훼손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주항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